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만일에 아파트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 물건이죠?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태어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부터 어느 순간 누군가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겠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여러분께 아니었다가 이제 여러분께 됐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아파트를 팔아서 대금을 받았으면 그 아파트의 소유권도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라는 물건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하나 예를 들면.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럼 권리 변동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 지금 그걸 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은 결국 우리 민법의 최종 목표는 여기인데, 권리 변동하는 건데, 결국 권리는 자꾸 변동하니까,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은 아무 이유 없이 변동한다, 원인이 있어야 변동한다.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넘어가진 않죠. 예. 여러분이 팔았대거나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공짜로 줬대거나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맞바꾸거나 뭐 경매를 당해서 이 사람이 낙찰 받았대거나 이런 수많은 뭐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 권리 변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의 가장 큰 구조예요. 틀이에요. 그래서 항상 민법은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요걸 정해 놓은 거라고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이 프린트에 맨 꼭대기에 있는 민법의 논리구조라고 해서 그 도표가 바로 그 구조입니다. 가장 민법의 큰 틀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민법의 논리구조에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뭐가 발생한다? 결과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단어는 써요, 안 써요? 쓰지요. 알아듣지요. 그럼 법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원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으로 바꿔요. 이렇게 못 알아먹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원인은 뭐 쓴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죠. 근데 법률 요건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지. 원인을 할 거는 왜 법률 요건으로 그래? 근데 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 쓰니까 우리 그렇게 따르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법률 요건 뭐 그러면은 항상 뭐에 대한 거다? 원인에 대한 거예요. 원인. 그럼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를 또 결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법률 효과 이렇게 바꿔놔요. 또 안 썼잖아요. 어색한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법률 효과로 나타나는 게 곧 뭐냐면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되셨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원인 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법률 요건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매매. 소유권 넘어가겠죠? 자, 공짜로 주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그래요. 땅하고 맞바꾸는 거 교환이라고 그래요. 자, 경락당한 거 경매. 또는 뭐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예.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률 요건을 또 둘로 크게 나눠보면, 자, 매매나 증여나 교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팔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이 공짜로 줄 생각이 없고 여러분이 맞바꿀 생각이 없는데 넘어가지는 않겠죠.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 어떤 형태로는 돈 받고 그냥 공짜로 아니면 땅하고 바꾸면서 소유권을 넘기려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의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당연히 그러면 외부에 뭘 해야 되겠어요?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행위를 해야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단어를 안 써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이 뭐 결혼 전에 누군가를 좋아했다. 좋아하는 뭐가 생겼어요? 마음 생각이 생겼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뭘 하고 표시를 해야 되고, 표시하려면 뭘 해야 돼? 행동을 해야지.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의미의 행위. 항상 법적인 행위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 돈 받고 소유권 이전할 목적, 공짜로 소유권 이전할 목적, 땅하고 바꿔서 소유권 이전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에 표시된 것을 뭐라 하고요? 의사표시. 그러면 법률 행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표시를 하면서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경매로 넘어갔다. 여러분 의사대로 경매가 되나요? 오히려 여러분은 경매 당하고 싶지 않지. 근데 강제적으로 여러분은 당하고 싶지 않지만은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락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상속도 마찬가지지. 나 안 죽고 싶어. 사람이 안 죽고 싶다고 안 죽었나요? 예. 강제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속형한테, 자녀들한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한 게 아니죠. 그럼 왜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느냐? 법에서 그렇게 해놓으라고 뭐 해놓기 때문에,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뭐라 한다?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원인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러는데,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률 요건들을 딱 둘로 나누니까 당사자의 뭐로 표시되는, 의사 표시로 되는 뭐가 있고,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쉽게 해서 계약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뭐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고, 크게 우리 민법은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를 쭉 이제 수도 없는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놨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제 권리자가 됐고 누가 이제 권리를 잃게 됐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게 전체적인 민법의 구조예요. 그럼 구조를 잡았으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럼 설명은 이제 이 구조 속에서 하나씩 떼서 이제 설명해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뭘 설명하게 되냐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뭐다라고 쫙 설명하고, 이제 이거 봤으니까 이걸 일으키는 원인을 봐야 되겠죠. 원인은 기본적으로 몇 개? 두 개. 크게 보면 뭐 요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럼 요거하고 요걸 보는데, 자, 이건 법률 뭐라고 그랬어요? 규정이니까 법조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서 그냥 그 법조문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볼 필요 없고, 그러면 뭐에 대한 것을, 법률 행위,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중개를 하는데 경매를 중개하고 상속을 중개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지. 뭘 중개해야 돼요? 계약 중개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구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구조를 가지고 저희 교재 127페이지에 살짝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지 못하고 교재를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127페이지 교재를 보니까 딱 처음에 맨 꼭대기 챕터 1을 해가지고 법률행위가 휙 나와버리죠. 그럼 법률행위 처음 공부하신 분 뭐야 이게 그러지. 자, 그럼 구조를 알았으니까 법률행위는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에요. 뭘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원인인데, 그 원인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쓰실 거 없다니까. 그냥 들으시고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살리라는 얘기지. 이제 그 법률행위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그 저희 교재 어디까지냐면 16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까지가 다 법률행위 얘기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0문제가 나오죠. 10문제에서 9문제. 올해는 10문제 나왔고. 그러면 법률행위 이제 164페이지까지 보시고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무슨 법이라고 나와요? 이제 물권법이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만 배우시겠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와야 되는데, 채권법이 전체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권법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계약법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물권법을 끝나게 되면은 207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이제 무슨 법이 나오냐면 계약법이라는 게 나오죠. 결국 여기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요게 민법이고, 이제 요거 끝나게 되면 227페이지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사 특별법이 나와서 크게 우리 중개사 시험 민법은 이렇게 네 덩어리로 돼 있어요. 네 덩어리로.
앞쪽에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뭐에 대해서 보이고 법률행위,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그다음에 민사 특별법 이렇게 나옵니다.